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절기상 청명인 오늘 4월 4일 목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어제도 여야 총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울산시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 없는 울산 발전을 위해 울산 지역 6개 선거구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단위지부 관계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동구 후보로 나선 노동당 이장우 후보가 기득권 보수 정치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지지와 함께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남울주발전협의회 일동은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권 그린벨트 해제 등 남울주발전협의회 건의사항 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한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오늘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역대 총선에서 울산 표심은 어땠을까요? 전동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최대의 공업도시 울산. 울산에선 5개 구군에서 6명의 국회의원이 가슴에 금빛 배지를 달게 됩니다. 울산 100만 인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최근 3년간 총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 19대 총선부터 보죠. 이명박 정부에서의 19대 총선에선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으로 여대야소 구도가 나왔습니다. 울산에서는 새누리당이 6석을 전부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는데요. 당시 울주군에서는 27%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보수정당이 승리한 반면 북구에서는 치열한 접전 끝에 약 5%포인트 차이로 당시 새누리당 박대동 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북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북구 강동동에선 당시 새누리당 박대동 후보가 무려 52%포인트 넘게 당시 통합진보당 김창현 후보를 따돌렸지만 양정동에서는 달랐습니다. 양정동에선 김창현 후보가 21%포인트, 연포동에선 13%포인트가량 격차를 내며 박대동 후보를 눌렀죠. 보수정당이 힘겹게 승리한 접전 지역도 있었는데요. 농소 3동, 송정동, 효문동 이 3개 동에서는 3% 이내의 접전으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표를 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20대 총선에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한 석 차이로 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이었죠. 울산에서도 진보정당이 다시 살아나는 구도였습니다. 이 직전 총선 때와는 다르게 무소속으로 출마한 진보계열의 김종훈, 윤종우 전 의원이 한 석씩 2석을 가져갔습니다. 보수 텃밭이라고 불렸던 울산 남구 을에서도 진보 계열이 당선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울산 남구 을에서는 직전 선거 때 20%포인트 넘게 차이를 내며 보수정당이 승리했지만 20대 총선에선 2%포인트 차이의 간소한 차이로 박맹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동욱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송철호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남구 을에선 총선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도 있었던 겁니다. 가장 최근이죠. 21대 총선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진보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으로 발돋움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전국 분위기와는 다르게 울산에선 미래통합당 5석, 더불어민주당 1석으로 보수가 힘을 냈습니다. 중구에선 박성민 후보가 13개 동에서 최대 40%포인트 차, 최소 약 5%포인트 차로 승리하며 보수 텃받침을 증명해냈습니다. 남구 을에서도 진보 선호도가 높았던 삼산동에서까지 14%포인트 격차를 내며 당시 미래통합당 김기현 후보가 승리했죠. 울주군 안에서도 범서읍에서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영문 후보가 4%포인트 격차로 승리한 것 말고는 미래통합당의 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북구는 달랐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 박대동 후보가 농소 1동과 효문동에서만 이기고 나머지 6개 동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후보에게 승기를 내주었습니다. 이런 양상은 2018년 북구 재보궐선거의 기조와도 유사한데요. 2018년 재보궐선거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후보가 당시 자유한국당 박대동 후보를 8개 동에서 모두 2자릿수 포인트 차이로 압승하며 금배지를 가슴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울산이지만 이번 총선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표심의 양방에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북구 총선에 나선 국민의힘 박대동 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년 동안 진척이 없는 국도 7호선 경주 외동 구간 약 2.1km에 대한 6차선 확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이 사업은 자신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부의 예산 확보 약속까지 받았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현재 울산 경주 외동공단의 극심한 병목 현상을 낳고 있다며 국회의원 진출을 통해 반드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낮 경주 외동읍 소통문화센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주시 총선에 출마한 김석기 후보와 외동 구간 6차선 확장에 공동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지원 사격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잊힌 사람으로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이 울산을 찾아 무지와 무능, 무도를 성토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 실패와 선거 공작 사건으로 역사에 잊힐 수 없는 인물인데 곧 피고인 문재인으로 다시금 화려한 스포트를 받으실 테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자숙하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곧 있을 울산 총선 관련해 투표 부분에 있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총선인 울산, 오늘은 이주현 울산시 선관위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지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주현 사무처장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앞에 기사에서 보니까요. 화요일에 선거관리위원들과 울산 법원장까지 참석해서 투표용지를 확인도 하고 애 많이 쓰는 걸 봤습니다. 자, 이번 사전투표 방법과 주의할 점, 처장님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투표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이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면 됩니다. 예.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군요. 그리고요, 사전투표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는데 우리 울산에는 총 55개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가 되고요.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서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되는데 유권자들께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를 각각 한 장씩 받으시게 됩니다. 예. 다만 시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북구의 농소 1동과 송정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시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으셔서 총 3장을 받으시게 되고요. 투표용지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한 투표자와 한 정당에만 기표하신 후에 예.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시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불법 카메라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촬영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촬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가 있다는 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편하게 갈 수 있게 선관위에서 도와준다던데 어떻게 도와줄 겁니까? 네.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차량과 활동 보조인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사람까지. 네, 중증 장애뿐만 아니라 어르신과 임신부도 이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통 편의 제공을 원하시는 선거인들께서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나 각 구군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이 없거나 이를 운행 횟수가 6회 이내인 교통불편 지역의 선거인을 대상으로도 교통편의 차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이처럼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총선에 수검표 절차가 추가된다고 하던데 뭐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추가되고 그러면 네. 이제 개표 결과도 좀 늦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 선거 때마다 투표나 개표 절차에 대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네.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을 해소하고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검표 절차를 도입한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정당과 후보자별로 집계하기 전에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시민들께서는 종전보다는 개표 결과를 다소 늦게 접하실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요. 예. 개표소별로 상황이 다를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결과는 대략 자정 전후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개표 방송하는데 개표 방송 좀 늦어질 거라고 해서 예, 그런 걸 감안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가 역대 제일 길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몇 세트 된다. 예, 보니까 예. 어른 팔뚝만 한데 예, 예. 그러면은 이것도 개표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5개의 정당이 참여해서 투표용지의 길이가 48.1cm였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3개 정당이 더 많이 참여해서 총 38개의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의 길이는 무려 51.7cm로서 어이구, 역대 가장 깁니다. 그런데 예. 저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로는 34개 정당까지만 분류할 수 있어서 예. 이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개표도 지난 선거처럼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면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 결과를 포함한 전체 개표 결과도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선관위 직원들도 그렇고 개표 관리하는 분들도 그렇고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번, 4번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덧붙일 말씀이 있으면 하시죠. 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온전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할 테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예. 아울러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투표하러 가시는 발걸음이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정책으로 경쟁해 주시고요. 유권자 여러분들도 신뢰와 존중 속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탁의 말씀까지 울산시 선거관리 이주연 사무처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울산시 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완료돼 울산 지역 각 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두 전달됐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지난 2일 울산의 한 인쇄소에서
서경희 울산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총선에 사용될 지역구 투표용지와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점검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각 구군 선관위는 투표용지 검수를 거친 뒤 각 투표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총선 울산 지역 투표용지는 중구가 12만 2,300장, 남구 갑이 9만 7,500장, 남구 을 8만 5천 장, 동구 8만 7,100장, 북구 12만 300장, 울주군이 13만 5천 장입니다.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통시킨 정품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가 33억 원어치에 이르는데 범행에는 제약회사 임원도 가담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로 가득한 집안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제약회사에서 만든 정품 발기부전 치료제도 있었습니다. 그 필름이 편집이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3천여 차례에 걸쳐 정품과 가품 발기부전 치료제 33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일당 9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습니다. 1년 전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등이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택배 발송지를 추적해 차례대로 검거했습니다. 9,000원에서 한 13,000원 상당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소매가로 인터넷상에서는 10만 원에서 최고 3, 40만 원까지 10배에서 한 3, 40배 정도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정품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전국 성인용품 매장 40여 곳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넷에 약국 이름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광고를 하고 판매까지 한 겁니다. 정품과 크기가 모양이 비슷한 가짜 약품들입니다. 이들은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가짜 시안까지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는 제약회사 임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38억 원 상당의 정품과 가품 발기부전 치료제 45만 정을 압수하고 가짜 약을 만든 공급 조직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으로 2,167억 원을 편성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울산시가 편성한 추경 가운데 매직 카페트 도입에 20억 원 등 총 763억 원, 도시철도 트램 1호선 건설에 27억 원, 울산 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타당성 용역에 3억 원 등이 주목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울산시의 올해 예산은 본 예산 4조 7,932억 원을 포함해 총 5조 9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편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일에 시의회에 제출돼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확정됩니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어제 2025년 국비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어제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와 산업중소벤처예산과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농소 강동 도로 개설과 태화강 국가정원 확장 사업 등 2025년도 주요 사업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비 반영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 국가 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예산안이 제출되고 이는 다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9월 초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경탁 BNK 경남은행장은 울산 지역 사회를 위한 상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경탁 BNK 경남은행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어제 제시엔 울산중앙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직후 발생한 횡령 사건 이후 지금까지 단 하루의 휴가 없이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지역 사회의 진정성 있는 상생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예경탁 은행장은 올 한 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망 나눔 상생 금융 대출을 더욱 확대해서 울산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동행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구청이 올해도 2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 청장년층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남구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남구민이 모금한 나눔 천사 기금으로 저소득 청장년층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0세 미만 중위소득 80% 이하 청장년층 지원 대상자 23명을 선정하고 한 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울산경찰청 러닝동호회 플러너즈가 달리면서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창단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한 이 동호회는 매달 달린 키로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순직경찰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일보의 기적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캠페인 시작 일주일 만에 회원들이 달린 누적 거리는 500km로 플러너즈 측은 4월에는 2000km를 넘겨 2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국보인 방구대 암각화 문양의 공예 작품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울산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울산시는 시 지정 공예업체인 전통조각보 연구실 최인숙 구방공예 명인이 오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기념전시에 참가해 암각화 문양의 자연염색 조각보를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인숙 명인은 간물염색 암각화 문양 조각보와 쪽염색 암각화 문양 조각보, 손공자수 등 3작품을 선보입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상습적으로 훔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10대 김모금은 지난 2월 23일 새벽 2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절단기로 잠금 장치를 파손해 2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넉 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군은 훔친 자전거를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